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안 변화시킨다? 안 변화시킨다. 그게 관성입니다. 관성.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뭐가 없을 때,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게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야.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는 뭐와 뭘 얘기해? 운동 상태는 방향과 속력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자, 질량이 크면 관성 크게 나타납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워. 그러니까 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정지관성. 네, 한번 올려주시면 될까요? 됐습니다. 자, 버스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해. 앞으로 출발해. 사람은 정지하고 있으려고 해. 근데 발이 앞으로 나가.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 뒤로 넘어지겠죠. 뒤로. 그래서 지금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 승객한테 뭐가 작용한 거야? 관성이 작용한 겁니다. 또 어디에? 손잡이에. 얘 정지관성입니다.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 이 세 개가 다 정지관성이야. 그리고 자,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정지했어. 급정거했어. 몸은 앞으로 움직이는데 발만 멈췄어. 그럼 몸이 어디로 가? 앞으로 쏟아지겠죠. 그래서 역시 이 승객하고 손잡이에 관성이 작용합니다. 무슨 관성? 운동 관성. 계속 뭐 하려고 하는 성질? 움직이려는 성질.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페달을 멈추어도 바퀴는 계속 회전하죠. 운동 관성 때문에. 그 다음에 깔개를 털어서 먼지를 덜어내고 싶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돼서 깔개는 움직이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관성이 작용하는 거야? 이 먼지에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얘도 바퀴에 작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100m 달리기 피니시 라인에 만약에 내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어. 100m를. 그러면 절대로 피니시 라인에 팍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죠. 관절 나갑니다. 그러다가는. 몇 발자국 더 앞으로 가야지. 뭐 때문에 그래? 몸이 움직이고 있었던 상태 때문에 그렇잖아. 운동 관성이 작용한 거야. 내 몸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자, 힘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시면 관성의 법칙이 해야 되겠네. 알짜 힘이 0이면 혹은 힘들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힘이 0이니까. 당연하겠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제1법칙이야. 운동 제1법칙. 이 법칙은 뭐였어? 가속도는 F는 ma.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력을 변화시키려면 힘은 크게 줘야 되고 물체의 질량은 작은 것을 택해야 속력 변화가 원활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옵니다.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랑 조심해야 돼. 운동 에너지랑 헷갈리면 안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냅니다. 속도로. 이 속도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값이야.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속도의 방향과 같대. 자, 운동량, 이거 기호입니다. 기호. 운동량 P는 mv입니다. m은 질량의 기호, v는 속도의 기호. 단위는 kg m/s입니다. kg이 질량 단위. 여기 지금 점은 수학에서 곱하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곱하기야. 그 다음에 m/s은 속도 단위. 자, 그러면 속도가 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값이냐?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 163쪽 좀 봐주세요. 아니네. 162. 자, 162 보세요. 비법 특강. 자, 이동거리와 변입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궤적을 그냥 측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야. 그런데 변위는 위치 변화량입니다.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최단거리와 방향을 변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이 곡선은 이동거리를 뜻해. 하지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이거는 이동거리가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그럼 여기서 누가 더 길어? 이동거리가 길을 수밖에 없죠. 얘들아, 직선보다 곡선이 긴 거야. 항상 똑같은 그 길이를 이동했을 때 곡선으로 이동했을 때가 길게 이동한 거고, 직선거리가 최단거리인 겁니다. 그 대신에 직선거리는 앞에 막힘이 없어야지. 앞에 건물이 있으면 걔를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야지. 돌아간다는 얘기는 곡선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동거리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트랙을 돌았어. 한 바퀴 돌면 그게 원의 둘레가 거리가 돼. 근데 얘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같잖아. 10바퀴를 돌아도 변위는 얼마야? 빵입니다. 빵. 이해했죠? 그 다음에 직선 경로를 갔다가 3m 되돌아왔어. 그러면 이동거리는 8m야. 근데 변위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2m가 변위입니다. 변위에 조심해야 될 게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변위는 방향을 고려해야 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봐봐. 여기까지가 플러스 A였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플러스 B였어. 근데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B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마이너스 A죠.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이 여기 나온 겁니다. 왜? 변위는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 트랙은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라니까.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변위가 0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플러스 오른쪽으로 2m 간 거는 플러스 5m 갔다가 마이너스 3m 이동했잖아. 그래서 2m가 나온 거라고. 응?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 뭐가 다릅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구하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속력이. 물론 이동거리와 변위가 같은 값이야. 그러면 속도랑 속력이 같겠죠. 근데 지금 얘만 봐도 이동거리는 요거를 쓰고 변위는 이걸 쓰니까 속도와 속력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가속도 어떻게 나타난다고?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고 이 말이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구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중 속도가 3V야. 처음 속도가 2V야. 그러면 3V 빼기 2V 하면 V가 나오겠죠?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와. 변화량이. 얘는 나중 속도가 2V야. 처음 속도가 3V야. 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V가 나와. 이건 뭘 의미해? 이 마이너스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 무슨 방향? 가속도 방향. 얘는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야.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이면 운동 방향과 같은 겁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느려지는 겁니다.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V라고 그래서 뒤로 후진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마이너스 V란 얘기는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여서, 응? 반대여서 지금 요 구한 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속도 변화잖아. 속도 변화량. 가속도 구한 거라고 지금.
아셨죠? 속도 구한 거 아닙니다. 속도는 분명히 V와 3V가 속도입니다. 얘는 속도 변화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의 방향. 근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뜻하는 거라고. 그게 마이너스 값이. 빼기가 될 수 없지 당연히. 방향을 뜻하는 거라니까 마이너스가. 응? 그럼 왼쪽으로. 아니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자 여기 163쪽 풀어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들어오세요. 아까 선생님 뭐 하다가 갔냐면 운동량 때문에 올라갔었어. 운동량.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자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운동량 P는 mv로. 자 그 다음에 충격량 봅시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그러면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또 힘이 나왔어. 그럼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 운동 방향이 변하던가 속도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충격에 힘이 들어가니까 충격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옳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합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는 아까 얘기했잖아. 속력이랑 방향이라고. 근데 속력을 공식으로 쓰는 물리량이 운동량이 있잖아.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충격량이. 자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으로 나타내고 얘도 역시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는데 힘이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방향.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도 역시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향 고려라고 쓴 말들은 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충격량 기호 I는 F 델타 T 그리고 이 델타 삼각형은 변화량을 뜻합니다. 삼각형은 변화량이야. 그래서 시간 변화량.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섹을 씁니다. 뉴턴 섹 곱하기야 곱하기. 자, 충격을 받았어.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물체의 가속도 방향과 같죠. 왜? 힘이 존재하면 속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속도 변화가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힘이라니까. 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냐. 힘이 있냐 없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크면 충격량 커지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 커집니다. 그래서 야구선수들이 얘들아 야구선수들이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맞춰. 공을 맞출 때 봐봐. 공을 맞추는데 이 방망이로 공을 여기 보세요. 공을 짧게 툭 쳐. 그럼 그건 번트야. 공이 멀리 가? 못 가? 못 가죠. 못 가. 공이 어디에 떨어져? 투수와 타자 사이에 떨어져. 타자한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 그러니까 타자 쪽이 아니라 내가 가야 나는 주자가 1, 2, 3루 어디엔가 있어서 그 주자를 다음 베이스로 보내려고 번트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근처로 떨어져서 나만 죽어야 되는 거야. 번트가 성공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번트를 칠 때 어떻게 쳐? 툭 친단 말이야. 툭. 최대한 짧게. 근데 만약에 내가 홈런을 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멀리 보내야 되잖아. 멀리 보내려면 충격을 얘한테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충격을 많이 주려면 시간, 방망이와 공이 붙어있는 시간을 최대로 어떻게 해야 돼? 길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풀스윙을 해야지. 풀스윙. 공이 왔어. 자, 공을 부딪혔어. 여기서 툭 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 최대한 밀 수 있을 때까지 밀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풀스윙을 쳐야 되고 그러려면 허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 휙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크게 돌아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했지? 내가 똑같은 힘으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공을 이렇게 툭 칠 때랑 툭 밀어줄 때랑은 결과가 달라져. 공이 날아가는 결과가 궤적이. 이해했죠? 똑같은 힘으로 충격을 가해도 시간을 내가 늘려주면 충격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량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해했죠? 얘가 같을 때 얘를 늘려주면 얘가 커진다 이 얘기고 거꾸로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충격 시간을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 공 때려서 날리는 거는 충격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X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나올 건데 곡선으로 나올 때는 이 곡선 주고서는 넓이 구하라고 안 나옵니다. 알려주지 문제에서. 여기서는 힘 곱하기 시간 넓이가 충격량이 되겠죠. 얘도 역시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평균 힘은 여기 F를 뜻하는 겁니다. 이 F. 이 F. 그래서 F는 충격량은 뭐였어? 아까 충격량 기호가 I였어. 그치? I였지? I. I 나누기 시간입니다. T. 자, 그래서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하면 평균적인 힘. 이거를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양이 아니야. 충격력이야. 조심해야 돼. 양하고 력은 다른 말이야.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한다고 했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 충격량 때문에 뭐가 변해? 뭐가 유도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충격량 F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 운동량 기호가 P였지? 얘는 처음 운동량.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충격량만 알고 있는데 운동량 구하래.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 속력으로. 자, 여기 봅시다.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관계. 자, 여기 운동 3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얘들아, 운동 1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운동 제1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아니, 아까 저기 뉴턴이 얘기한 운동 3법칙이 있어.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 운동 1법칙이 뭐였어, 아까? 아니, 버스 나온 거. 그게 운동 1법칙이라고. 관성의 법칙.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고,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었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해?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입니다. 뭐냐?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이게 운동 제3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달리던 자동차 A가, 얘가 A네. A가 정지에 있던 자동차 B와 충돌했대.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있고 B가 A를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아까 중력의 크기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잖아.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가한 힘의 크기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A는 당연히 운동량이 감소하고 B는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B는 정지에 있다가 증가받았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이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A가 B에 가한
힘의 크기와 아니 충격량이라고 해야죠. 힘 곱하기 질량이 아니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할 거니까 가한 충격량과 B가 A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같습니다. 단지 뭐만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게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이게. 자, 빨대를 이용하여 날린 면봉의 운동량의 변화 알아보겠네. 자, 면봉을 반으로 잘라 빨대 속에 주름 근처에 면봉을 넣습니다. 빨대를 약하게 불 때와 세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간 거리를 비교합니다. 반대로 길이를 짧게 했을 때랑 길게 했을 때 날아간 면봉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번 나에서는 언제 더 멀리 날아가? 세게 불 때죠. 그 다음에 긴 거 짧은 거 누가 더 빨리 날아가? 긴 빨대. 왜? 뭐가? 옳지. 아까 그거 배트 풀스윙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빨대를 부는 세기를 다르게 하면 당연히 세게 불 때 멀리 날아가고 짧은 빨대, 긴 빨대 할 때는 당연히 긴 빨대가 멀리 내보냅니다. 왜?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서 길어져서. 얘는 힘이 셀수록 운동량이 커져서. 이해했죠? 자, 충돌과 안전장치 보세요. 172쪽. 자, 보시면 안전장치의 원리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로 인한 물체나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충격력입니다.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량은 어차피 물체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정해져 있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정해져 있어, 충격량은. 왜 그러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응? 봐봐, 생각을 해봐. 자, 자동차가 이렇게 막 달려. 부르릉 부르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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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리고 있어. 그러면 얘가 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운동량은 정해져 있잖아. 운동량은 고정이죠. 근데 앞에 사람이 있어. 이게 딱 치면서 얘가 정지했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0이야. 처음 운동량은 있잖아, 여기. 얘와 얘 사이의 차이점. 그게 무슨 얘한테 뭐로 가해진 거야? 그게 고스란히 충격으로 가해진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고정돼 있는 거지. 얘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충격량은 고정돼 있는 거야. 중간에 줄이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얘는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패딩을 입고 있었어야 돼. 위아래 다. 패딩.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야 돼. 패딩. 왜? 자동차와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서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거지.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했죠? 아니면 우연히 내가 튜브를 들고 있었어. 물놀이 하는 튜브를. 그럼 튜브를 갖다 대야지, 거기다 대. 그럼 그게 에어백처럼 작용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죠? 접촉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물론 차가 왔을 때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지. 못 피하면. 자, 그래서 그 실험입니다.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 속도 변화량이 똑같잖아. 똑같은 달걀이고 똑같은 곳에서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면 이 바닥에 충돌했을 때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똑같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달걀에. 같아. 그래서 바닥에 도달했을 때 바닥과의 충격량도 같아.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푹신한 방석이고 얘는 나무판이야. 그러면 나무판은 닿자마자 툭 깨지는 거고 얘는 눌리겠지. 푹신 눌리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시간.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니야. 뭐가 작아지는 거야? 충격력.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힘의 크기. 다른 말로 충격력으로 나옵니다. 충격량으로 나오면 그건 오답입니다. 이해했죠? 충격량은 안 바뀌어. 충격량이 바뀌려면 좀 낮은 곳에서 애초에 떨어뜨리던가 했었어야 돼. 이렇게 떨어뜨리면 높이가 다르면 아예 얘기가 달라지지. 충격량도 달라지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습니다. 왜?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달걀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시간. 그래서 가해지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러니까 달걀의 껍질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두 달걀이 속도와 질량이 같기 때문에 충돌 직전에 운동량은 같고 충돌 후 둘 다 속력이 빵이니까 둘 다 충돌 후 운동량은 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최고 운동량이고 어차피 그 값이 충격량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100%. 이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는 방석이 힘의 크기를 조금 받아서 달걀이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9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충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충격력을 줄이는, 감소시켜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치들입니다. 다야 다. 9개 다. 그런데 얘는 아니야.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 얘기가 아니야. 얘는 관성이야. 둘 다.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지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아니야. 응? 두 개 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둘 다 관성에 의한 안성장치이기 때문에 이쪽과는 다릅니다. 의미가. 이 에어백과는 달라. 안전문. 안전지가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그렇죠. 에어백이 충격량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충격력. 어차피 충격량은 정해져 있다. 내가 속도를 안 줄이면 충격량은 안 줄어.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래서